각 대학들이 현 고이인 2024학년도 대학 입시에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물론 이제 이것이 최종 확정은 아니죠. 내년에 이제 최종 모집 요강이 되면 이제 수정이 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큰 어떤 줄기는 이걸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입시를 갖다 가늠해 보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큰 줄기들을 보면은 교과 전형에 대한 인원들은 좀 줄었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인원은 늘었습니다. 정시는 계속 이제 40%를 유지하고 있고요. 이제 계속 요즘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 그 자료들을 보면 인수위에서도 이제 정시에 대한 비중을 갖다 원래 윤석열 정부에서는 정시를 확대하기로 했는데 정시를 더 확대하지 않고 정시 비중을 갖다 40% 정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았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아무래도 이제 17기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도 대통령 당선인과의 어떤 면담을 요구를 했고 여기에서 정시 확대는 이제 공교육을 갖다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시 확대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 이제 계속 건의했던 것이 결국은 이제 이런 이제 또 수도권 대학과 그러니까 비수도권 대학의 이런 전형 간의 차이. 그래서 정시가 확대가 돼버리면 비수도권 대학들에 대한 부분들이 더더욱이나 입학 전형 감소로 더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결국 정시는 이제 40% 정도를 갖다 유지를 하겠다라고 새로운 정부에서 이렇게 결정을 한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략 보면은 이제 정시는 40%일 거고요. 이제 수시 60% 내에서 어떤 변화가 있겠죠. 근데 이번에 보면은 이제 발표된 내년도 입학 전형 시행 계획안을 보면은 교과 전형은 좀 소폭 줄었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 인원은 늘었습니다. 서울대는 인원에 대한 감소만 있고 큰 변화는 없고, 연대는 이제 일부 변화가 있는데, 특히 이제 고대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자세히 한번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 우선, 이제 한번 비율을 보죠. 각 대학들의 이제 교과나 학종과 그 다음에 이제 정시 수능 간의 이런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갖다 보면은, 서울대는 다 학종이죠. 학종이니까 서울대는 학종이 58.49%가 되죠. 수시에서. 근데 이제 수능은 41% 이 정도 되죠. 그래서 거의 6대4, 59대 41 정도의 어떤 비율이 이제 학종 대 그다음에 이제 수능 정시에 대한 비중이 되는 거고요. 연세대 추천형 교과 전형을 보면은 이제 12.7% 정도가 되고, 활동 우수형 학종에 대한 인원을 보면 28.85% 정도가 됩니다. 논술이 이제 한 9% 정도 되고, 수능이 이제 40.3%가 되죠. 고려대 학교 추천 교과 전형은 한 15.46%가 되고, 학업우 수형과 계열적합형의 학종은 한 40.83% 정도가 됩니다. 수능은 40.34% 정도 되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수능은 40%인 거고, 이제 그 다음에 교과와 그 다음에 학종으로 나눠지냐, 또 일부 논술이 있냐, 이런 차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 정도의 비율이 내년도 시행 계획에서 선발을 하겠다고 대학들이 발표한 거고요.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면, 서울대 같은 경우 지역균형 인원이 좀 86명 감소를 하죠. 금년도 입시에서 562명을 선발하는데, 내년도 입시에서 476명으로 86명 감소가 되고요. 서울대 일반 전형에선 1,408명인데, 그 다음에 이제 1,394명으로 수시 일반 전형에서 14명 감소를 하죠. 근데 이제 서울대 기회균형에 대한 인원이 대거 늘죠. 그래서 82명에서 159명으로 77명의 어떤 증가하는 이런 이제 경향을 보이고요. 수시에서. 정시에서는 1,312명에서 1,255명으로 57명이 감소를 하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연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연세대 같은 경우 교과 전형 추천형이 올해 223명이었는데 내년에는 472명으로 이제 51명이나 감소하죠. 그 다음에 이제 추천 인원이 학교당 5%였죠. 이걸 갖다 이제 10명으로 다 이제 학교당 추천 인원을 10명으로 다 통일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또 면접이 40%였죠. 1단계를 갖다 1단계에서 5배수로 추천형에서 뽑고 나서 그 다음에 2단계 면접을 했는데 면접을 40%에서 30% 축소를 했고요. 연대 이제 활동 우수형은 540에서 568명으로 28명 증가를 했죠. 근데 이제 또 큰 변화가 추천형과 활동 우수형을 중복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됐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추천형과 활동 우수형만
중복 지원을 갖다 불가하다고 해놨고 추천형과 국제형, 기획인형은 중복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이것이 이제 큰 변화겠죠. 근데 국제형이나 특기자 같은 경우는 국제형 특기자 논술 같은 인원의 변화가 없고요. 정시 인원이 1516명에서 1461명으로 55명 감소를 했죠. 이게 이제 올해 입시하고 연세대 입시 차이점이 바로 이제 이런 차이죠. 그러니까 서울대 연대는 사실은 뭐 이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중복 지원을 일부 풀어놓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추천 인원 55%에서 10명으로 이제 확정한 거, 면접이 40%에서 30%로 줄어든 거, 이 정도에 대한 부분들만 이제 변화가 있죠. 근데 이제 고려대 같은 경우가 굉장히 큰 변화가 많이 있죠. 고대 같은 경우는 학교 추천 전형이 교과 전형이죠. 871명에서 얼마로 줄어들었죠? 666명으로 205명이나 감소를 했죠. 그죠? 근데 이제 문이과에 대한 수능 최저를 갖다 통일을 했죠. 그래서 얼마냐면 3합7 이렇게. 그러니까 이과에 대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문과가 3합6, 이과가 3합7인데 문과에 대한 부분들을 통합수학 때문에 아무래도 수학 때문에 불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문과, 이과 통일해서 3합7로 통일을 했고요. 의예과는 4합5고 탐구 2과목 평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졸업 예정자와 그냥 졸업자까지 가능했었는데 졸업 예정자만 지원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학교 추천 전형을 갖다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추천, 학업 우수형, 계열적 합병 전부 다 이렇게 지원이 가능하게 했죠. 그런데 다시 막았습니다. 학교 추천과 학교 추천 전형과 그 다음에 이제 학업 우수 전형간 복수 지원이 불가하다. 학교 우수 전형간이 아니라 학업 우수형인데 좀 이렇게 오타입니다. 학업 우수형 전형간에 대한 복수 지원이 불가하게끔 이렇게 만들어놨죠. 그 다음에 이제 학업 우수형은 897명에서 970명으로 73명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단계 6배수를 5배수로 축소했습니다. 6배수였죠. 1단계에서 5배수로 축소했고, 문이과 최소 통일을 했습니다. 4합8로. 그러니까 문과가 4합7이었고 이과가 4합8이었죠. 이걸 갖다 4합8로 통일을 했고 반도체공학 차세대 통신학과가 4합7이었는데 조금 바뀐 게 뭐냐면 학업 우수형에선 탐구 상위 한 과목을 갖다만 하게끔 해놨습니다. 학교 추천 전형에선 탐구 2과목 평균이었고 학업 우수형에선 4합8인데 탐구는 갖다 상위 한 과목만 하게끔, 그죠? 선택하게끔 이렇게 좀 풀어놨습니다. 근데 이제 의예과는 4합5고 똑같이 탐구는 2과목 평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열적 합평을 보면은 473명에서 593, 120명 증가했죠. 그러니까 교과 전형이 줄고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 인원이 늘어났다라는 것을 갖다 아실 수 있겠죠. 120명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면접 40%에서 50%로 확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과대학 면접을 변경했습니다. 상황 제시문 기반 면접을 복수의 고사제 시행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입학전형 시행 계획에 나와 있고요. 정시는 1465명이었는데 정시를 갖다 두 가지. 수능 100으로 뽑는 인원이 1067명. 수능 80, 교과 전형 20, 그러니까 427명. 그러니까 서울대학교는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교과평가라 하더라도 정시 일반 전형에서 교과평가는 수능 80, 교과 20은 똑같지만, 물론 이제 정시 지역균형도 있죠, 서울대는요. 그건 교과평가가 40인데, 여기서 말하는 교과라는 건 순수한 내신 성적만, 이걸 반영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서울대학교에는, 위계에 따른 선택 과목 이수 내용과, 그 다음에 세분연 및 특기사항과 내신, 이 세 가지가 들어가는 게 교과평가인 거고요. 고려대학교에서 정시에서 얘기하는 이 교과라는 것은 순수한 내신만 반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427명입니다. 그래서, 2023학년도에 1465명이었던 것이 2024학년도에 수능 100으로 뽑는 1067명과, 그 다음에 이제 수능 80, 교과 20으로 뽑는 427명을 더하면, 전년도보다 이제 정시에서 29명이 증가하죠. 그래서 이제 간호대학이 인적성 면접 폐지됐고 말씀드린 대로 수능 교과 전형이 신설됐다. 그죠? 427명이. 이런 것들이 큰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변화가 있죠.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인원에 대한 변화가만 좀 있는 것뿐이고 연대도 일부 변화는 있지만 특히 이제 고대가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나타난 연대와 고대의 특징들을 보면은 교과 전형은 줄고 학생부 종합 전형 인원이 늘었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고대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수시 2월이 되게 많았죠. 뭐 30개 학과에서 26개 학과, 이런 데들이 각각 이제 문이과에서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것들이 이제 수능 최저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문과 학생들이 특히 이제 수능 최저를 못 맞췄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었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수능 최저를 갖다 완화시켜줬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문과 학생들한테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전형안들을 갖다 잘 살피셔서, 자신한테 맞는 입시 전형안은 무엇인지를 갖다 꼼꼼히 생각해 보시고 입시를 준비하시는 것이 입시에 성공하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